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평범한 애 엄마입니다. 저의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평탄하진 않았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는 절 혼자 키우셨는데 사실 엄마랑 사는 게 행복하진 않았네요. 엄마는 저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면서 저만 아니었어도 재혼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제가 있어 재혼을 못한다며 늘 투덜거리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닌데 엄마는 그렇게 제 원망을 하셨답니다. 엄마는 술집을 하면서 남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던 어느 날 웬 아저씨를 데려와서 이제부터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어린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죠. 그날부터 아저씨, 저 엄마 이렇게 셋이서 살게 되었는데 아저씨는 제 존재에 대해 매우 성가스럽게 생각했어요. 아저씨가 그러니까 엄마도 제가 귀찮아졌는지 자꾸 친척집에 보내더라고요. 며칠씩 친척집에서 자고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반기지 않는 저를 반겨주는 친척집도 없었죠. 이모들은 저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다면서 저한테 눈치를 줬어요. 큰이모는 저한테 너희 아빠랑 연락되면 아빠랑 살면 좋을 텐데 라면서 저한테 대놓고 아빠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눈물로 보내다가 간신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나왔었죠. 엄마 그리운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 오래전에 헤어진 아빠가 그립더라고요. 아빠를 찾으려 연락처를 수소문했지만 쉽지 않아 포기를 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하고 언제까지나 아빠를 찾는 일에만 몰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전문대학을 간신히 졸업하고 정말 운 좋게도 외국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몇 년을 일을 하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같은 회사는 아니고 일적으로 만난 다른 회사의 사람이었어요. 서로가 첫눈에 반해 일은 뒷전이었죠. 만난 첫날에 술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졌고 곧 사귀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까지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솔로였답니다. 첫 연애 상대인 그 사람이 좋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픈 이야기를 다 했었죠. 그 사람은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듣더니 저를 지켜주고 싶다면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진지했습니다. 저를 부모님께 소개시키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이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하긴 했지만 그 사람의 저돌적인 모습이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말 없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저는 그때까지 저 혼자 살기 바빠서 모은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결혼 진행이 돼가면서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게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툭 터놓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 살기 바빠서서 모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면 되는 거고 나도 모은 돈 없어서 집 마련이 당장은 어려워. 우리 부모님 밑에 들어가서 살자. 그럼 침대 하나만 내 방에 놓으면 되는데 뭐. 우리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부모님 분가시키고 우리가 그 집에서 살면 돼. 지금 당장은 우리 집도 여윳돈이 없으셔. 나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미 어머님 아버님도 만나 뵈었고 상당히 결혼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인사할 때 뵈었던 시부모님은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어쩌면 같이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살이를 결정짓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이 불쑥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지연아, 너 회사는 언제 그만둘 거야?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응? 나 회사 그만두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이도 나중에 가지면 되고 우리 회사는 아이 낳아도 다니기 좋거든. 그만두기 아까운데?
그러니까 남편이 난색을 표하더군요. 에이, 결혼한 여자가 무슨 일이야. 나랑 우리 부모님 뒷바라지하고 임신해서 아이 낳고 살림이나 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너 회사 일 많다고 힘들어 했었잖아. 그냥 관둬. 회사 일이 많다고 투덜거린 적은 있지만 직장인이면 누구나 직장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런 것이고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전 난데없는 제안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부모님이라도 있으면 조언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싶고 새삼 빈자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니 시어머니도 저에게 어서 일을 그만두고 아이나 낳고 살라고 종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계속된 압박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큰 실수였죠. 그때는 그냥 좀 쉬다가 재취업해도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남편의 속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저는 시어머님과 아버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머님은 취미생활도 많고 친구분들 만나러 나가는 시간이 많으셔서 사실 아버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버님의 식사 준비나 뒷바라지는 제 몫이 되었죠. 그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밥이야 차려만 드리면 되고 별 다르게 챙겨드릴 부분이 없었거든요. 저도 공부를 하거나 다른 취미생활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에게서 이상한 점이 자꾸 발견되었어요. 아가야, 나 밥 안 주니? 아버님, 방금 드셨잖아요. 그랬나? 안 먹은 것 같은데 다시 주지 않으련? 자꾸 끼니를 드시는 걸 까먹으시거나 혹은 아가야, 내가 먹는 과자 어딨니? 네? 아버님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며칠 동안 가만히 지켜보다가 영 이상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치매 초기 증상이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흥분을 해서 아버님의 증세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어서 병원을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한 1년 전부터 깜빡깜빡해서 병원 가보니까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그랬었어. 약 먹고 있어.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뭐? 난 그런 줄 몰랐는데? 왜 얘기를 안 했어? 아직 정상생활 가능하신데 뭐 큰 문제라고 너한테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를 해. 괜찮아. 몇 년째 저러는데 전혀 심해지지 않았어. 남편은 그래도 제가 걱정하니 오히려 불쾌한 티를 내더라고요. 왜? 우리 집에서 너 간병시킬까봐 그래? 절대 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는 그런 남편의 말을 의심 없이 그냥 믿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피임을 하지 않았고 저도 안일하게 생각하니 바로 임신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가질 아이였으니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태교하며 지낼 생각이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약한 치매라고 남편이 말했던 것과는 달리 아버님의 증상은 점점 심해지셨어요. 자꾸 끼니 드신 걸 잊어버리고 저한테 다시 밥을 차리라고 하셔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을 차리곤 했습니다. 제가 빨리 밥을 차리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시는 일도 많아졌어요. 아주 기초적인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잊어버리셔서 제가 도와드려야 할 일이 아주 많아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을 닦거나 할 때도 멀쩡하게 잘하시다가 갑자기 양치하는 법이 기억이 안 난다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곤 하셨죠. 저는 배부른 몸으로 아버님 간병을 다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동네에 잠깐 운동하러 나가셨나 했는데 계속 오질 않으셨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머님과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뭐? 너 집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 제대로 안 보고. 전화 밖으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오늘 정기검진이라. 그거 좀 늦으면 어디가 덧나냐? 아버지가 어디 멀쩡한 사람이냐고. 혼자 두면 어떡해? 처음에 아버님이 일상생활 다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던 남편은 어느샌가 저에게 아버님을 떠맡기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남편에게 따지고 뭐 할 생각도 못하고 정신없이 아버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동네 공원 벤치에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여기서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울면서 달려가서 아버님을 일으키니까 아버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절 보시더라고요. 아가씨는 누구슈? 얼마 후 병원에 가니 아버님의 치매 증세가 완전히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약으로서 현상 유지가 되었지만 갈수록 심해질 거라고 하더군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점점 심해지실 거라는데 우리 어떡해? 그러니까 남편이 휙 노려보며 이러더군요. 뭘 어떡해? 아니 곧 아이도 태어나고 그럼 내가 아버님 돌봐드리기가 힘들어지잖아. 야, 애 보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노인네랑 같이 보면 되지. 아버지 보기 싫으니까 별 핑계를 다 댄다.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너한테 친자식 같다고 그러는데 너는 호시탐탐 아버지를 내팽개칠 생각만 하냐? 남편의 말에 저도 폭발했습니다. 처음에 나보고 아버님 심한 상태 아니라고 할 일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 갓난애랑 노인을 어떻게 같이 봐. 당신은 밖에 나가면 그만이고 어머님은 자주 나가시니까 모든 집안일, 아버님 케어, 이젠 아기까지 내 몫이잖아. 그렇게 저희는 언성을 높이며 싸웠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나가버리고 술을 잔뜩 먹고 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을 보시며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모름지기, 집안이 조용해야 남자가 바깥일 잘하는 거다. 네가 하기 나름인 거야. 어디 남편한테 힘들단 소리를 함부로 하니? 나 때는 상상도 못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가 저 임신 9개월 때였어요. 몇 번이나 이혼을 생각을 했지만 실행에 옮기긴 어려웠습니다. 뱃속 아이를 생각하면 아빠 없이 자라게 하기 싫었고 또 저 혼자 아이를 키울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일도 하지 않는 상태여서 돈 문제도 막막했고요. 결국 저는 아이를 낳았고 남편과 계속 같이 살게 되었죠. 결혼 생활은 갈수록 고되졌습니다. 남편은 퍽 보수적인 사람인지라 집안일과 육아는 모두 여자 몫이라고 생각해서 전혀 돕지 않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돌아와도 방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자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늘 모임이 많으셔서 밖으로 놔두셨고 저는 아버님과 아이 케어를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아버님 상태만 좀 괜찮아도 일이 덜 고되었을 텐데 아버님은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아이 분유를 주느라고 밥을 늦게 드리면 저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퍼붓곤 하셨죠. 그리고 돌아서서 욕을 했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리셨고요. 아이 커가는 거 보는 게 그나마 행복이었지만 누구 하나 제 편이 없는 시댁에서 저는 점점 우울하고 메말라 갔었어요. 그러던 중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술자리를 워낙 좋아하는 남편이라 늦게 들어온 것은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옷을 벗겨서 냄새를 맡았는데 묘하게 여자 향수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여자 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뭔가 모를 수상쩍은 느낌에 남편 자는 틈을 타서 핸드폰을 몰래 보았습니다. 핸드폰 문자에는 까무러칠 만한 내용들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술집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지속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었지만 여러 명과 상대하면서 저 몰래 바쁘게 놀아나고 있었더군요. 저는 분노해서 당장 남편을 깨웠고 시어머니를 불러 그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은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란 거니? 너희 시아버지 지금은 저래도 왕년엔 화려하셨다. 남자가 목석이 아닌 다음에야 여자 좀 만나고 그러는 거지. 넌 뭘 그렇게 야단법석이니? 시어머니께서 역성을 드니 남편은 신이 났는지
저한테 오히려 왜 핸드폰을 봤냐며 따지더군요. 저는 그날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에 결심했습니다. 제 옆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이 집에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더군다나 남자아이라 남편과 똑같이 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좀 당황한 듯 하더니 며칠이 지나니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혼해도 상관없다면서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이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꿍꿍이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짐을 가지러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거든요. 절대 양육비 한 푼도 주지 말아라. 돈 없으면 기어들어오게 되어 있어. 응, 엄마. 절대 안 줄게. 모자가 그렇게 절 골탕 먹일 궁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치가 떨렸습니다. 저를 치매 걸린 노인 간병하게 한 것도 모자라 아이 양육비까지 안 주려고 하다니요. 저는 못 들은 척 짐을 챙겨 나오면서 설마 그래도 설마 양육비 정도 안 줄 리야 있겠나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 자식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자식 얼굴을 어찌 보려고 양육비를 설마 안 줄까 했는데 이혼 후 그 사람은 정말 약속했던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몇 번이나 문자로 전화로 독촉했지만 곧 주겠다는 말만 하다가 결국엔 1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더군요. 저는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재취업을 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어도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꾸준히 필요한데 돈 한 푼 안 주는 전 남편이 정말 원망스럽더군요. 한 번은 대면을 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 뻔뻔스럽게 웃으면서 양육비? 제 발로 나간 여자한테 양육비를 내가 미쳤다고 주냐? 정신 차리고 기어 들어오든가 아님 양육비 못 줘!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정말 인간 같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그리 세지 않더군요. 제가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도 번거롭기만 할 뿐 얻는 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아이 키우면서 혼자 힘으로 살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매일 일을 하고 동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하원시켜서 밤에는 같이 놀아주고 보살펴주면서 지내길 몇 년 동안 계속했죠. 아이가 유치원에 가도록 전 남편은 아이가 보고 싶지도 않은지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에게 거는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웬 아주머니가 제 이름을 대면서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연아, 난 네 고모야. 오래전에 헤어져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아빠 소식 알고 있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친정이라는 가족이 몹시 그리운 상태였어요. 특히 어렸을 때 헤어지고 보지 못했던 아빠에 대한 그리움도 컸었죠. 저는 고모와 연락을 하면서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사업차 외국에 나갔다가 얼마 후 돌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을 기다리다 아빠를 만나게 되었을 때 고모, 저 아빠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무어라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빠와 한참 울다가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헤어지고 혼자 살았던 이야기, 전 남편을 만나 호되게 고생하고 이혼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까지요. 그러니까 아빠는 또 한바탕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아빠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한국과 미국 오가면서 지내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사업이 꽤 잘 풀려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더 놀란 건 엄마한테 제가 20살이 되던 해까지 양육비를 매번 보냈다는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엄마는 절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고 아빠가 돈을 한 푼도 안 준다고 늘 돈 볼멘 소리를 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아빠는 심지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엄마한테 큰 돈을 몇 번이나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청소년 때는 아빠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듣더니 분노하셨어요. 제가 혼자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고 아빠가 무조건 도와주겠다고 장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든든한 아빠가 돌아오시니 지난 고생이 다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아빠는 몇 년 동안 저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어렸을 때는 저를 데려올까 하다가 엄마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잘 살고 있는 가정 깰까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었다고요. 그러나 제가 성인이 되고는 늘 저를 찾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고모가 건너 제 이야기를 듣고 연락처까지 알아내서 저에게 연이 닿았다네요. 아빠와 지난 회포를 풀고 제 아이도 보여줬습니다. 아빠는 제게 더 이상 고생할 것 없다며 집도 옮기고 생활비도 아빠가 지원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빠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잘된 일이죠. 이렇게 아빠와 지내게 되니 회사에 제 소문이 퍼지더라고요. 혼자 어렵게 살던 제가 갑자기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니 재혼을 했다는 둥 엉뚱한 소문이 돌길래 제가 직접 해명을 했었죠. 어렸을 적 헤어졌던 아빠를 만났고 아빠가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생활이 나아졌다고 하자 동료들은 모두 놀라더군요.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전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어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걸복걸 하더군요. 제가 양육비 독촉을 할 땐 제 전화를 피하더니 완전 딴판이었죠. 저는 순순히 만남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저희 집에서 만나자고 했죠. 저희 집은 이미 아빠 명의의 큰 평수 아파트로 옮긴 상태였어요. 저희 집에 들어오니 시어머니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두 사람을 맞았죠. 남편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부여잡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손주는 뒷전이고 집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쉴 새 없이 눈을 굴리면서 집을 보고 있더군요.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당신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알잖아 우리 집 사정. 아버지 병간호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현우 양육비를 못 줬어.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의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면서 손을 빼고는 남편의 따귀를 한 대 때렸습니다. 남편은 화도 안 내고 제가 때려도 나 죽었소 맞더라고요. 이제 와서 다시 합쳐? 웃기고 있네. 너희 모자라면 내가 치가 떨려. 내가 여길 왜 불렀는지 알아? 너희들 평생 후회하라고. 너희 주제에 이런 집 감히 구경이나 하겠니? 제 말에 시모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애원하더군요. 그래, 네가 잘 돼서 우리도 정말 기쁘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잘못했다. 네가 잘 되었으니 이제 우리 사이에 앙금은 풀고 이혼한 게 좋을 게 뭐 있겠니? 다시 합쳐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그 말에 웃지 않으려고 해도 웃음이 나오더군요. 내가 당신 아들이랑 이혼을 100번을 하면 했지. 절대 다시는 못 살아요. 이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그러니 두 사람이 제게 동시에 매달리더라고요. 결국 전 경찰을 불러 모자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이 종종 저한테 연락을 하고 아파트로 와서 귀찮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한번 혼이 나고는 경찰 부르겠다 하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갑니다. 참 찌질하죠. 친구 통해 들으니 전 남편은 맨날 술 타령하면서 저 놓친 거 후회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지도 않아요. 물론 그 사람과 좋은 추억도 있지만 결혼 생활이 너무 엉망이었고 제가 너무 고생을 했어서
보내줄 동정은 남아있지 않네요. 요새는 아들을 키우면서 아빠 밑에서 관련 사업 일을 배우고 있어요.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산다는 건 정말 든든한 일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에게 정말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일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들어주신 모든 분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